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시장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갖고 미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비스트의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장 장 초반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역시 투신권을 중심으로 발목을 잡으면서 코스피 시장은 일단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코스닥 쪽으로 또 계속 매기는 꾸준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급이 언제쯤 확연하게 개선이 될까요? 일단은 뭐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뭐 투시나 외국인 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뭐 코스피가 2050 그리고 2100선을 이제 강하게 뚫을 만한 그 자신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그 상단에서 투신 쪽 매물이 이제 좀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 흔히 예전에 이제 뭐 벼룩을 이제 뭐 그 어느 일정 높이에 이제 넣어놓고 계속 그쪽으로 이제 뜀박질을 한 다음에 그 비커를 치워도 그 이상을 뛰지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시장이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러니까 자신감 자체가 계속 2100선에서 저항을 받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2100선은 어쨌든 팔아놓고 다시 보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펀드 환대 물량 나오고 투신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파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밑에서는 현물을 꾸준하게 사주지만 결국엔 한 2050, 2100선 이쪽에서는 선물로 해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이렇게 뭐 강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뭐 강한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시총 상위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야 뭐 돌파가 가능하지. 뭐 전반적인 업종이 다 같이 좋으면서 210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뭐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계속 주도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어제 이제 뭐 화장품 원료 기업들 또다시 뭐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화장품 그리고 뭐 바이오, 제약, 게임 이런 업종들이 계속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증권주 그리고 건설, 건자재 그리고 뭐 화학주 이 섹터 내에서의 계속 뭐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주도 업종들이 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일부 업종들은 좀 단기간에 좀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로 좀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뭐 주도 업종 종목별로 한 10%에서 15%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돼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접근이 가능하고 사실 뭐 실적 시즌 전까지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많이 올라서면 차익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또 시장 많이 흔들릴 것이다.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2100포인트 넘어서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역시나 주도주 중심의 순환매를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투신권을 중심으로 펀드 환매 물량 이게 좀 잘 소화가 돼야 될 텐데요. 일단 그 펀드 환매 물량이 왜 나오고 있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뭐 두 가지 경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갖고 있는 펀드 분명히 좋은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좋은 수익률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펀드 투자했더니 30%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국내 주식은 본전이 됐고 국내 주식 투자해봐야 지금 증권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단치가 2200선을 조금 넘고 있는데 그러면 10%, 중국에 투자하면 30%.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돈 빼서 해외 펀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 환율 리스크가 있든 뭐가 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뭐 연일 방송에 나와서 후광통 얘기하고 있고 중국 주식이 좋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기관에 맡겼더니 투자 수익률이 나보다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서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닥 시장 강세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일부 테마주들로 매기가 집중되는 양상, 거래대금이 전반적으로 집중되는 양상, 회전율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투신권의 환매는 의외로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두 가지 원인이 문제지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아있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또 하나 뭐냐면 펀드 플로어라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주 후에 할 수 있는 후행 지표들입니다. 이거 보고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큰 자금의 흐름을 보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걸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펀드 플로우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수급을 쫓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펀드의 환매는 뭐 쉽사리 멈춰지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그 후행적인 지표의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개인 투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스닥 중심으로 또 매기가 쏠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세가 시현이 됐는데 제약주들 가운데서 셀트리온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또 긍정적인 5%대 급등세를 시현했어요.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은 뭐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네. 어제 이제 뭐 종가로는 셀트리온이 한 5%에서 상승으로 끝났지만 장중에는 이제 뭐 신고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일단 셀트리온이랑 한미약품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뭐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뭐 한미약품의 R&D나 신약에 대한 그 라이센스 수출,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 미국 쪽에서의 또 뭐 긍정적인 뉴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기대감으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관련 업종들이 같이 뭐 대장주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이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뭐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이거는 이제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장중에 강하게 상승을 한다 그래서 따라가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도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타날 때 상대적으로 좀 쉰다라고 하면은 그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변동성이 확대돼서 조정 시에 접근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뭐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일전에도 한번 뭐 이슈로 다뤘을 때 뭐 말씀드렸던 그 종목 뭐 그대로입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한미약품이랑 종근당, 그러니까 뭐 신약이랑 그다음에 R&D 그런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뭐 기업 대표적으로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중소형 제약사들도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때문에 이제 뭐 같이 이제 뭐 급등을 하는, 이상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나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뭐 부족하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두 기업 정도는 뭐 동국제약이랑 대원제약 정도는 좀 관심에 좀 넣어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급등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조성 시에 매수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 내주셨고, 또 종근당이나 한미약품 같은 종목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내주셨습니다. 위원님,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 안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텐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제약주의 이슈들은요, 국내 원예 처방액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네. 해외 진출에 그렇게 목매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지금 굉장히 소득 갈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바로 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그 제약업계는 때려잡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 그 싼 약품들을 들여와서 전체적인 제약비를 낮추고자 하는 게 오바마 케어의 핵심이고요.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기업 편을 들고 있는 공화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봤을 때 핵심은 뭐냐? 해외 진출이 가능하냐? 해외 진출해서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네. 없는 얘기들이고요. 이 두 가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밸류에이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제가 보기엔 FTA에 아마 허가만 나오면 아마 다시 급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실제로 거기서 램시마가 얼마나 팔릴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은 일단 된다라는 시각 때문에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R&D, 파이프라인이 많은 기업, 이런 기업들은 또 해외 진출 얘기만 나왔다 하면 언제든지 주가의 반등 기회는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에 해당하는 국내 종목은 실제로 좀 몇 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 제약사보다는 대형사 쪽,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동아ST, 유한양행, LG생명과학 같은 기존에 이제 해외 진출 업력이 있거나 아니면 해외 10위권 내외 대형 제약사와 좋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들 기업들 최근에 많이 올랐고 주가에 부담도 있는 만큼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전략대로 달려드는 전략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 역시나 제약주든 해외 진출이라는 이 기대감이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그 역량이 있고 파이프라인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 한미약품이라든지 동아 ST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요. 코스피가 2050선 그렇게 밸류 부담이 큰가요? 넘어서면서 안착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밸류 부담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 부족이다라고 이제 네, 좀 왜 볼 이렇게 수가 자신감이 있겠고 없는 건가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 확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기대치, 실적 이익 추정치는 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뭐 눈으로 가시화가 되기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뭐 사실 주도주의 부재도 뭐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좀 관심을 많이 참여자들이 좀 갖고 있는데 사실 21선 뭐 양시장 모두 21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추세는 견조하다라고 좀 보고는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급등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 나온 종목은 코스피 200에 좀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삼강글라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은 좀 많지는 않지만 모멘텀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유리병 쪽, 그러니까 글라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글라스락이랑 유리병 쪽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유리병을 단가를 인상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원가가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사실 이제 중국 소비주에도 같이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1분기에 이제 중국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사실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자회사 이제 군장에너지랑 이테크건설 그리고 오텍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테크건설 연초 대비 한 400% 올랐고요. 그다음에 오텍도 상당히 최근에 주가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본다라고 하면은 삼강글라스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주도주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삼광글라스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